로디우스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한 쌍용의 첫 미니밴으로 11인승 미니밴의 시장을 개척한 차량입니다. 당시에 미니밴 세그먼트를 독점하고 있었던 그랜드 카니발을 겨냥했던 모델이죠. 이 차의 베이스는 쌍용 체어맨의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었고 승차감 또한 카니발에 비해 정숙하고 부드러워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길 위의 제우스라는 의미로 로드와 신의 제우스를 합쳐 로디우스라는 이름도 제법 괜찮았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파격적인 디자인 때문에 당시 슬로건이었던 신들의 산책이 귀신들의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사실 이 로디우스의 디자인은 영국 켄 그린리 교수의 초기 컨셉을 바탕으로 쌍용에서 재디자인된 것입니다. 당시 쌍용의 기술력이 자체 생산 능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 디자인까지도 해외를 돌아다니며 빌려 쓰곤 했었죠. 이 켄 그린리 교수가 만들어준 무쏘와 뉴 코란도가 대박을 치자 다시 한번 더 부탁을 해서 받아낸 디자인이 바로 쌍용 로디우스의 첫 컨셉트 형태였습니다. 미니밴의 에어로 디자인은 시장에선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죠. 이 로디우스의 디자인적 모티브는 유럽 미니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루노 에스파스에서 왔습니다. 투박하기만 했던 미니밴 시장의 낮고 길쭉한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야심차게 만들어본 로디우스의 모습은 그래도 나름 봐줄만한 C필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C필러와 전면의 모습은 애초 디자이너인 켄 그린리우 교수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완성된 모습은 이런 흉측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 이유는 1998년 IMF가 터지고 나서 이 소비자들의 차량 수요가 많이 줄어든 후에 레저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후 미니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정부에서 9인승에까지 적용을 하던 승합차의 세제 혜택을 11인승으로 올리게 된 것이죠. 이 승합차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연간 6만 원 정도의 자동차 세금을 물면 되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10배가 넘는 80만 원 상당의 연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쌍용 자동차는 빈틈을 노린 시장 공략으로 경영진들의 사기가 많이 높아졌었는데요. 대표적인 차종이 화물차 시장을 겨냥한 무쏘 스포츠였습니다. 이 세금은 화물차 세금으로 2만 원 안팎을 내는데 사실상 차량은 승용 무쏘가 기본이었으니까 매력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당초 디자인에 수정과 수정을 더해 9인승 차량이었던 차량을 11인승으로 늘리기 위해 사열을 추가했고 이 사열의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C필러의 공간을 늘리는 나름 파격을 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디자인입니다. 후일 따윈이긴 하지만 당시 쌍용 디자이너들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냐라며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쏘와 뉴 코란도의 디자인적 성공을 이끌었던 켄 그린리 교수와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디자인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 출시해버린 로디우스와 카이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빈틈을 노리면서 회생하려고 발버둥쳤던 쌍용의 경영진들의 꼼수 전략보다 차라리 정면 승부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무쏘와 뉴 코란도에서는 쌍용차만의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약간의 터치를 통해 파격미를 상쇄하긴 했지만 이미 시장을 카니발에게 뺏겨버린 미니밴 시장에서 로디우스의 회생은 불가능했고 2014년 그 자리를 코란도 투리스모에게 넘겨주며 단종이 되고 맙니다. 이후에도 로디우스는 꾸준히 전 세계가 인정한 못생긴 차로 흑역사를 지키며 꾸준히 능멸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로디우스의 괜찮았던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츠의 엔진과 미션이 적용되었고 체어맨의 플랫폼과 서스펜션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이 괴팍했던 외장과는 달리 실내의 모습은 간결하고 품위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마는 로디우스에는 카니발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 바디의 사륜 시스템, 벤츠의 파워트레인, 그리고 에어로 다이내믹한 초기 디자인을 바탕으로 9인승 미니밴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쌍용은 아마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았을까요? 올라이드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인문학적, 공학적 지식을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